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여쭤보려고. 네,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요즘에 금리가 이제 사람들 너무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막 울트라 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금리를 막 올리고, 뭐 한국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금리 네. 어렵죠. 네네. 일단 금리는 개념부터 조금 알면은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네. 만 원짜리 돈. 네. 그러면 이제 이 만 원짜리 돈이라는 것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만 원을 빌려주면은 네. 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만 원에 대한 사용. 네, 사용료. 네. 뭐 한 달 빌려주면은 하루 빌려주면은 네네. 내가 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 네, 그런 거죠.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자인데 이게 금리예요. 아, 금리인데 네. 이게 이제 뭐 미국의 금리가 막 올라간다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금리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금리가 네. 뭐 요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텝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금리는 네.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라고 하는데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 이거는 이제 개인들하고는 거래는 안 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 간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건가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 이 한국은행은 개인들이 거래를 못 해요. 이 은행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은행들만 이제 시중은행들하고 국책은행들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돈이 부족하면은 빌려오고 남으면은 예금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단한 곳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 돈을 빌려갈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시중은행에서 빌려갈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이걸 기준금리라고 해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네. 여기 이제 뭐 은행의 이 기준금리가 시중은행들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또 이 돈을 빌려다가 물건비, 인건비를 감안해서 개인들한테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기업들. 그렇죠. 뭐 자동차 가게들. 구매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이제 다 미쳐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빅스텝 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네. 0.25% 정도씩 올려야지만 경제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올리고 내려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0.5%포인트나 뭐 0.75%포인트나 1%포인트나 이렇게 막 빅으로 올리잖아요. 많이.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뭐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올릴 것을 한 번에 올리는 걸 이거를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렇게 올리면은 네. 경제에 안정 효과를 이제 급격하게 주는 거죠. 안정 효과를 주고 부양 효과를 주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금리를 폭등을 시킬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리를 높여야 돼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로 잡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싸면은 사람들이 투자자나 개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잖아요. 네네. 금리가 싸니까. 네, 그러니까 시중에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면은 네. 이 돈을 가지고서 막 살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기업은 공장도 짓고 맞아요, 설비 맞아요. 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금리가 싸면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 활성화. 그렇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데 네. 막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돈이 많으면은 돈이 시장에 더 풀리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은행에서 대출 못 받게. 그런 걸로 이런 금리랑 물가를 잡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물가를 조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중금리가 여기에 맞춰서 시장 금리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연동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네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금리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채하고 기준금리는 또 연동이 돼요. 연동.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도 올라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국에는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가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금리를 더 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려서 더 안 줘.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안전자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더 안전한. 그렇죠. 곳에.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어때요?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보다는 훌륭하긴 금리가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면 우리는 앞서서 0.25%포인트 정도 더 올리는 거예요. 금리는 이제 알겠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집값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에 예민할까요? 예민하죠.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집을 안 사요. 연기하거나 보류하게 돼요.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근데 거예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 집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집을 팔 수도 없고 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게 돼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본인은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상환하고 일부 돈 가지고 이제 월세를 사는 거예요.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그래서 네. 이런 시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 금매로 하나씩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보여요. 네. 근데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들은 잘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많이 배웠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